여러분은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무기력, 허전함, 건강, 직장, 관계, 불안함 여전히 없애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알아왔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학년 초기마다 우울,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현재 3학년인데, 대학교 3학년인데 학교 초반에 너무나 많은 활동을 선택하는 루틴을 하다가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욕심인지 불안인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접었고요. 그것도 실패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채화님? 간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이게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채화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상한 데 집착이 올라와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9개월째 되었고요.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반려동물의 소독 냄새와 흡연 냄새로 너무나 힘듭니다. 9개월째 계속해서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반려동물의 비린내, 소독 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까지 태우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게 참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은. 채화님, 별거 아니다. 가끔 환기시키고 문 닫고 살자 다짐해 보지만 이 냄새들이 내 집에 가득 차 있는 망상까지 하게 돼요. 잠도 안 오고 목도 아픈 것 같고요. 사실은 내 집착이 나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또 한 분 한번 보겠습니다. 현미님께서 채화님, 남편이 상습적으로 가출을 합니다. 전화기 끄고 모든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요. 이번에는 금융사고까지 치고 나가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습니다. 딸애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제게 못할 말들을 하고 대형 금융사고까지 쳤습니다. 벌써 한 달 지나가는데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오늘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개 다 뭐 자식에 대한, 그리고 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 냄새와 흡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람난 남편과 남편의 그런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질문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 분 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나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질문한 이유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남편, 아래층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이거 일단 내려놓고 자, 두 번째. 자, 따라합니다. 그냥 왜 괴로운지 봅니다. 왜 괴로운지 봅니다. 두 개 합쳐볼게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왜 괴로운지 본다. 요게 수행의 관점이에요. 해결하는 건 수행의 관점이 아니에요. 명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병사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는 없어요. 조금 늦출 수는 있고 조금 건강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욕심이 있는 상태예요. 이미 집착심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집착심이 있으면 해결로 갈 것도 빗나가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어떤 사람과 이별을 했어. 그 사람을 잊고 싶어. 잘 잊혀지냐고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괴로운지 보라는 거예요. 왜 괴로운지 보라. 요게 뭐다? 사성제에서 첫 번째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고성제,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 있다. 이게 왜 괴로운지 보는 거예요. 집성제가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고통은 존재해요. 바람 피는 남편 고통은 존재해. 우울증 있고 번아웃 있는 아들은 존재해. 아래층은 존재해. 고통이 있잖아.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없단 말이죠. 남편을 바꿀 수 있느냐? 잘 없어요. 아들 바꿀 수 있느냐? 없어요. 아래층 담배 피고 강아지 키우는 거 자유인데 뭐.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불편한 일이지만 내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집성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성제. 집성제가 뭐다? 고통의 원인이 무언가, 왜 괴로운가, 이게 고통의 원인을 보는 집성제예요. 그렇게 하면 멸성제가 나와요. 아, 이걸 멸하는 이치가 있구나,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공부하고 거기에는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다. 이게 8정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왜 괴로운지 보라 그랬죠? 멸성제, 도성제는 놔두고 집을 봅시다. 집, 원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괴로운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2글자, 3글자를 한번 적어봐요. 건강, 불안, 책임, 무기력, 여러 가지 사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적으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적으신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었어요. 허전함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치과 치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아요. 자식도 있고. 자, 그런데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감정이 여기 적으신 거라고 했죠? 고정관념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을 없애고 싶어요? 당연히 없애고 싶겠죠. 무기력, 허전함, 건강, 직장, 관계, 불안함 여전히 없애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뭐라고? 나 평생 이 책임감과 이 무기력, 이 허전함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실망이 들죠. 나 지금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고 귀점 명상 대학생 다니고 있고 열심히 나봉수하고 있는데 아니 채화님 얘기 없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산통 깨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늘에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에 눈에 이렇게 거머리처럼 약간 거뭇거뭇하게 눈에 뭐 보이죠? 이렇게 하늘을 보다 보면 눈을 감았다 뜨다 보면 이렇게 뭐가 지나가죠. 아지랭이 같은 게 작은 거. 그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숙명인 것 같아요.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 수행자들은 그걸 수행으로 삼아요. 지나가는구나, 눈에 보이는구나. 보이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기도 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없애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데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게 더 또렷해지고 더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겨요.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니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바라보면 그게 점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한다. 따라하세요. 이해한다. 제 귀에 이명이 있는 건 어릴 적부터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많이 들었고 녹음할 때 모니터를 크게 해서 생긴 내 과거의 업이다, 까름하다, 이해하면 돼요. 그 덕분에 음악을 많이 들었고 음악에 심취했고 그 행복함도 있었기 때문에 반면 인과도 생긴 거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해한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해한다. 아까 대학생 아들이 매번 학기 초에 계획한 과도한 계획과 결국 무기력해지고 우울이 반복된다. 운동도 포기하고 실패라고 인식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채화님 물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자식에게 말해야 돼요. 자식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 너 게으른 거 아니야.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서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아들, 엄마 나 게으른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한테 딱 얘기해요. 어떻게 한다? 아들, 너 게으른 거 아니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서야. 그러면 그게 나쁜 거야? 아니야. 괜찮아. 누구나 다 사람은 잘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마음만 조금만 줄이고 내려놓자.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알았어? 끝. 이 아들이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잡고 있으면 무너져요. 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놓게 만드는 방법은 네가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이 많아.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많아서 네가 괴로운 거야. 그러면 그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만 줄이자. 괜찮아. 이렇게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보셔야 돼요. 엄마 나 게을러. 엄마 나 힘들어. 우울해. 너 왜 우울한데? 뭐 약 먹어야 되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서야.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아들. 잘하려고 하는 마음 조금만 내려놔. 요걸로 그냥 끝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욕심이 과부하가 되고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면 결국엔 자책하는 구조로 우리 마음의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너는 지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수없이 많이 실패해도 괜찮아. 인생은 그냥 연습일 뿐이야.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자녀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뭔가 많이 하려고 하는지를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아까 전에 직장 생활 속에서 성취감 또는 또 자신의 능력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성취하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 뒤에는 단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숨어 있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뜰까? 야, 내가 지금 실적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그 마음이 실적에 가지 않고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자꾸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에게 자꾸 까르마를 만들어요, 업을. 그래서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좋은데 당연한데 새로운 직장에 그 안에는 내가 지금 자꾸 나를 자책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성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내가 성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밥 시간 빼고 부지런히 전화하고 소통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성취하려고 다니지 말고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그걸 성적과 실적으로 자꾸 이걸 연관시키면 그때부터는 무너져요. 오래 일 못해요. 그걸 연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잘해주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아들 잘해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들 그대로 괜찮다. 우리 아들 네가 괜찮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어야 마음 좀 내려놔. 우리 자식이 지금 그대로 괜찮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를 희망합니다. 기도법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숨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여러분, 들이마셔 보세요. 괜찮다 하면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 보세요. 놓는다. 자, 들숨 들이마시고 괜찮다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후 내쉬어 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더 억압이 올라옵니다. 난 4시간 때 그냥 내가 운동 삼아 직장 나가고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성취감과 실적에 너무 집중하면 오래 못합니다. 오래 해야 그것에 업이 생겨서 습관이 생겨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취감이 올라오고 막 실적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올라왔네. 따라하세요. 아, 올라왔네. 아, 또 올라왔네. 하고 들숨. 그리고 후 내쉬어요. 끝.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세요. 하루에 집중하세요. 오늘 만날 인연, 오늘 전화할 사람, 오늘 소통할 사람, 직장 생활 한다면 다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아셨죠? 설거지 어제 하다가 컵 하나 깼어.
그 컵에 깬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흘러가라. 그리고 모든 것은 그냥 인연에 맡겨놔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올게요. 부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올게요. 끝.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감정을 섞지 마라.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쉬워도 괜찮다. 나는 쉬워도 괜찮다. 본인에게 말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침 냄새, 소독, 담배, 집착 이것도 다 본인의 망상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그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본인의 생각과 집착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집착이 나를 병들게 한다. 내 집착이 나를 병들게 한다. 잠까지 못 자고 몸까지 아프고 정신까지 아프고 이러면 나중에는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망상까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일어나는 사실보다 생각이 더 키운다니까, 그 고통을. 그 생각이 많을수록 고통이 더 커져요. 감각적인 냄새가 올라왔어. 소독 냄새가 올라오고, 개 냄새가 올라왔어.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 자꾸. 냄새에서 지나치지 않고 생각을 한다니까?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걸 확대를 해. 확대를 하면 공포감이 올라와. 공포감이 올라오는 순간 집착심으로 들어가요.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인생의 제일 심한 독 중에서 첫 번째 탐심이에요. 이게 탐심이 뭐다? 집착심입니다. 냄새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애완동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층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란 사실을 본인의 생각이 더 키웠고 생각이 자꾸 키워지니까 그 냄새가 확대가 되고 확대가 커지니까 내 몸이 쥐어짜는 것 같이 공포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탐심을 만들어요. 독심을. 그게 바로 생각의 집착이에요. 냄새보다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요. 냄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별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놓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다. 감각을 붙잡는 마음이 문제다. 그러면 감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찰해야지. 어떻게 관찰해요? 감각의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관찰해야 돼요. 이걸 감각 관찰 명상이라고 해요. 매 순간마다 내가 냄새나는 거, 소리에 느껴지는 거, 몸의 느낌, 신수신법 기억나요? 신수신법,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몸을 관찰하고 수, 느낌을 관찰하고 심, 마음을 관찰하고 법, 현상을 관찰하는 거. 요걸 보면서 감각을 관찰하는 게 요게 수행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가 올라오면 냄새가 있다. 이게 끝이야. 냄새가 강해지네? 끝. 냄새가 약해지네? 끝. 근데 냄새가 비릿하다. 냄새가 좋다. 냄새가 싫다. 냄새가 없어져야 돼. 이게 집착심이에요. 확대. 냄새 올라오잖아? 냄새 올라오네? 오늘 강하네? 오늘 약하네? 끝. 이거 없어져야 된다. 좋다. 싫다. 낫다. 이거 감각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감각은 문제가 아니에요. 좋다, 싫다는 생각이 문제예요. 이게 극대화시키고 확대시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모든 감각은 왔다가 사라진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매 순간 감각을 관찰하세요. 고맙습니다.